혹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혈압약,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밤마다 잠을 설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치매는 안 걸릴 수 있을까? 50대 이후 건강 걱정이 많아지시죠? 약을 먹어도 병원을 다녀도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요? 우리 나이에 위험하지 않을까? 그냥 걷기 운동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전거를 꾸준히 탄 분들의 약 복용량이 평균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없어지는 질병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자전거를 꼭 타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안 한 분들은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입니다. 당뇨병과 자전거에 놀라운 관계가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분들 매일 혈당 체크하시느라 손가락 찌르기 힘드시죠? 식사 때마다 조심스러우시고요. 영국 당뇨병 학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전거를 규칙적으로 탄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이 2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5년 이상 꾸준히 탄 분들은 이 수치가 35%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왜 자전거가 당뇨병에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 몸의 근육에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큰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죠. 더 중요한 건 자전거 운동으로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당을 낮추는 열쇠인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되는 거죠. 특히 자전거의 페달링 운동은 우리 몸에 적절한 강도의 자극을 줍니다. 걷기보다는 강하고 달리기보다는 부드러운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 강도인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자전거를 타는 동안 우리 몸의 근육들이 마치 작은 창고처럼 포도당을 저장한다는 겁니다. 운동 후에도 2-3시간 동안은 이 효과가 지속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씩만 타세요. 그리고 천천히 20분, 3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운동 전후로 혈당 체크는 필수고요. 저혈당에 대비해서 간식도 꼭 챙기세요. 자전거는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관절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넘어질 위험도 적은 실내 자전거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전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주는 가장 즐거운 치료제인 거죠. 두 번째, 고혈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전거가 치료하는 질병,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아침 약을 드시나요? 혈압 수치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으시죠?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탄 고혈압 환자의 85%가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자전거를 일주일에 3번, 30분만 타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나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혈압약 하나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자전거가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몸의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혈관이 확장되고 탄력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아지는 거죠. 특히 다리에 큰 근육을 사용하는 자전거는 전신순환을 촉진시켜 혈압 개선에 최고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타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편안한 속도로 시작하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타도 충분합니다. 등산이나 조깅처럼 숨이 차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 없이 즐기면서 타시면 됩니다. 실내 자전거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매일 조금씩 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6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세 번째는 관절염.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관절염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쪼그려 앉기가 힘드신가요? 걷다 보면 무릎이 아파서 쉬어가셔야 하나요? 관절이 안 좋은데 자전거를 타도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자전거는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관절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걷기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체중이 안장에 실리기 때문입니다. 발로 체중을 떠받치는 걷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둘째, 페달을 돌리는 동작이 관절에게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마치 무릎 관절에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되는 거죠. 셋째, 무릎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도 아플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 운동을 시작한 관절염 환자의 89%가 3개월 후 통증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물 사용량도 평균 30% 줄일 수 있었죠. 하지만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시작하세요.
첫째, 반드시 안장 높이를 조절하세요.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처음에는 실내 자전거로 시작하세요. 저항을 가장 낮게 설정하고 5분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다음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자전거는 관절염 환자에게 특효약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운동이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더 이상 무릎을 붙잡지 않으실 겁니다. 네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치매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부모님이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2023년 영국 킹스칼리지 연구진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자전거를 탄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무려 47%나 낮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자전거 운동으로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겁니다. 왜 자전거가 치매 예방에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 뇌에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를 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마치 뇌에 신선한 산소가 가득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페달을 돌리면서 균형을 잡는 동작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위가 자극을 받는데 이곳은 기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자전거를 타면서 주변을 살피고 방향을 기억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뇌가 전신운동을 하는 것과 같죠. 도쿄대학교 노인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는 걷기나 수영보다 더 효과적인 치매 예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전거가 유산소 운동과 뇌 활성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너무 단순하고 수영은 주변을 살필 기회가 적죠. 하지만 자전거는 다릅니다. 전신 운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실내 자전거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에서 타시면 됩니다. 또 혼자 타는 것보다는 둘이나 셋이 함께 타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타면 사회적 교류도 되고 뇌 자극도 더 커지니까요. 지금 시작하세요.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전거는 그 예방의 가장 즐거운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불면증.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불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마다 뒤척이시나요?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힘드신가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수면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저녁에 자전거를 탄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수면제 없이도 평균 32분 더 빨리 잠들 수 있었고 깊은 잠의 시간이 27%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 자전거가 불면증에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첫째, 자전거를 타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되죠.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하는 겁니다. 둘째, 자전거의 규칙적인 페달링 운동이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정상화시켜줍니다. 마치 시계 태엽을 감는 것처럼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셋째,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면 자연광을 받게 됩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타는 자전거는 불면증 해소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자전거를 타지 마세요. 늦은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6시 이전입니다. 처음에는 15분만 타세요. 너무 격렬하게 타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타는 게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도 효과적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으로 잠드는 것보다 운동으로 잠드는 게 훨씬 건강하다고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푹 잘 수 있는 날이 곧 찾아올 겁니다. 여섯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숨기고 계신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기운이 없으신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유 모를 답답함에 힘드신가요? 잠만 자고 싶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싶으신가요? 우울증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만이 해결책도 아니죠. 하버드 의대 정신건강연구소가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탄 우울증 환자의 67%가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경증 우울증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라고 하네요. 자전거가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전거를 타면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항구울제 역할을 합니다. 약과 달리 부작용도 없죠. 둘째,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면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게 됩니다.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서 우울감이 줄어들게 되죠.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성취감입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는데 점점 더 오래 탈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서 우울증이 자연스럽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시면 더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죠.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5분부터 시작하세요. 힘들면 쉬어도 됩니다. 실내 자전거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꼭 매일 타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울증은 혼자 이겨내기 힘든 병입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밝게 만들어줄 겁니다. 7번째, 비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과 비만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살이 쪘지? 뱃살 좀 빼고 싶은데. 특히 50대 이후에는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하시죠?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연구 결과 자전거야말로 중년 이후 체중 감량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 자전거가 비만 개선의 특효약일까요? 첫째, 자전거는 체중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1시간 타면 평균 400, 60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이건 치킨 한 조각과 맞먹는 양이죠. 둘째, 더 중요한 건 기초대사량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자전거로 근육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더 많이 소모됩니다. 셋째,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걷기나 달리기를 하면 무릎이 아프죠. 하지만 자전거는 체중이 안장에 실리기 때문에 무릎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년간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의 체지방률이 평균 4.3%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복부지방이 특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왜 복부지방이 잘 빠질까요? 자전거를 타면 전신의 근육이 움직이지만 특히 복부 근육이 많이 사용됩니다. 페달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복근 운동이 되는 거죠. 하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천천히 오래 타세요. 숨이 너무 차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타는 게 좋습니다. 속도를 너무 높이면 오히려 지방 연소가 잘 안 됩니다. 둘째, 공복에 타지 마세요. 가벼운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타는 게 좋습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지니까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한 달이면 30분은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실내 자전거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모습을 거울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전거와 함께라면 건강한 체중 감량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전거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난 운동 체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전거는 분명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내 자전거로 시작하세요.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고 넘어질 걱정도 없습니다. TV를 보면서도 탈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죠. 셋째,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저녁 뉴스 보면서 정해진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됩니다. 넷째, 천천히 늘려가세요. 첫 주는 5분에서 10분, 둘째 주는 15분, 한 달 후에는 20분에서 30분 이렇게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강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너무 차면 강도를 줄이세요. 여섯째, 기록을 해보세요. 달력에 체크만 해도 좋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즐기세요. 운동이 아닌 놀이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더 즐겁습니다. 혹시 걱정되시나요? 나이 들어서 운동해도 소용있을까? 벌써 늦은 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매일 건강정보 받아가세요.